안녕하십니까. 사라 JK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4일에 웰스 통지서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회사 로빈후드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로빈후드 잘 아실 텐데요. 전통적인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하면서 꽤 진보적인 성향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웰스 통지서는 SEC가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이기도 합니다. 로빈후드는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웰스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SEC가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토큰을 투자 자산으로 제공을 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회사의 주식인 티커 HOOD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1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마켓, 이 부문의 최고 법률 및 규정 준수 기업 업무 책임자인 댄 갤러거라는 인사가 월요일 아침 일찍 답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로빈후드는 규제 명확성을 위해 SEC와 지속적으로 잘 협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년간의 선의의 시도 끝에 SEC가 미국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웰스 통지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부서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로빈후드는 이미 특정 토큰을 상장하거나 대출하거나 스테이킹 등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이미 했다. 그리고 특별 브로커 딜러를 등록하라고 하는 SEC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좀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로빈후드가 어떤 식으로 좀 SEC의 탄압 규제 공세를 받을지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블랙락이 이더리움에 1억 자산을 투자했던 것 아시죠? 이 소식을 듣고 다들 기관 펀드의 토큰화가 마침내 퍼블릭 무신뢰 permissionless 네트워크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기관의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울부짖어 왔는데요. 암호화폐로 좀 와라, 디파이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쯤 되면 사실 다양한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토큰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 확실해 보이죠. 그러나 이 소식 자체가 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로 허가가 필요한 permissioned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토큰화가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보시면요. 홍콩 정부의 1억 달러 규모 토큰화된 녹색 채권은 프라이버시 지원 블록체인인 캔턴에 배포가 되었고요. GSDAP라는 요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BNY 멜론, 그리고 CBOE 글로벌 마켓스 이런 기업들은 최근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1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었고요. HSBC 같은 경우에 홍콩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사의 플랫폼인 오리온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사용해서 금을 토큰화했고요. 블랙락 역시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오닉스에서 프라이빗 토큰화된 담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머니마켓 펀드 중 하나의 주식을 토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융기관들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기존 금융 인프라에 좀 더 가깝게 운영이 되고 규정에도 더 쉽게 준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프라이빗이고 이 네트워크를 회사 내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 합의 프로토콜이나 트랜잭션 검증 규칙이나 권한 수정이나 등등등 거버넌스 관련된 비즈니스 요구 사항도 더 유연하게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더리움 혹은 다양한 레이어 1, 2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야 한다든지 프로포즈를 내야 하든지 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더 호의를 받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러한 네트워크는 확장성이 필수적인 더 많은 거래량도 좀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블록체인의 기술의 이점을 사실 의심하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기존의 이제 금융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통합 및 기술 비용, 인프라 호환성, 규제 관련된 문제만 이제 해결이 되면
쓰기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네트워크는 투명성, 불변성, 탈중앙화 등등의 특징이 있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금융기관에게 좀 더 맞춤형인 실용적인 요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 우리가 사용하는 퍼블릭 네트워크는 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머지도 있었고 레이어 2도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필요한 속도,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 또 실제 이제 전통 금융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직 충족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요 글에서 아주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토큰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현실 자각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뉴스는 조금 늦게 보고 드리는 소식인데요. 2주 전 기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놓쳤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스트라이프이라는 결제 회사 기억하시죠? 올 여름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Circle이라는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USDC 사실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솔라나, 이더리움, 폴리곤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다시 요 이제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립자이자 사장인 존 컬리슨이 글로벌 인터넷 경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에서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경험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결제 프로세서 회사인데요. 사실 201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좀 시도를 한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에 2018년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너무 커지면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좀 이런 모든 노력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의 결제 수단으로 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거래 시간도 너무 길고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다양한 노력도 좀 흐르고 2024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암호화폐를 처리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트라이프는 현재 기업 가치가 650억 달러에 달하고요. 2023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페이팔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스트라이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커머스에서도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 이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전에 한번 시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도할 때는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솔라나와 협력을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모멘텀입니다. 제가 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것을 매일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재밌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들은 뭐 아직 런칭을 안 했거나 토큰이 없거나 뭐 있거나 뭐 프로젝트가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고요. 가끔가다 제가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된 프로젝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투자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여러분 밈코인 좋아하시죠? 하지만 밈코인은 러그풀도 많고 가격 변동성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크죠. 그래서 좀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 모멘텀이라는 프로젝트는 유동성이 필요 없는 밈코인 런치패드이자 거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은 기하급수적인 가격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본딩 곡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좀 쉽게 이야기했을 때 밈코인을 한번 런칭을 하려면 사실 거의 뭐 적게는 1,000,000원, 뭐 많게는 1억 달러, 1억 원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하는 좀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유동성을 넣는 그 금액이 좀 크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이제 밈코인의 거래가 좀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우리 모멘텀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재미있게 요 트레이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런칭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뭐 화이트 페이퍼도 읽어봐야겠고 다양한 이제 프로덕트가 실제 나오면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런칭을 일단 한다고 하고요. 유동성이 적은 초기 밈코인 런칭을 좀 서포트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밈코인 트레이딩이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는 68로 계속 이제 다시 탐욕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5시 45분 기준 비썸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 1위는 비트코인이고요. 1.05% 올라간 8,992만 1,000원. 어제보다는 사실 낮은 금액인데 이 변동률에 따라서 1.05% 올라갔다고 하네요. 2위는 연파이낸스 0.44% 올라간 974만 3,000원. 3위는 이더리움 0.55% 올라간 435만 2천원. 4위는 메이커 0.71% 올라간 396만원. 5위는 BNB 0.3% 올라간 82만 6,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22% 올라간 66만 4,500원. 7위는 솔라나 2.7% 올라간 22만 300원. 8위는 일루비움 2.08% 내려간 13만 1,900원. 9위는 아베 0.24% 내려간 12만 4,2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1.34% 올라간 9만 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넘어가셔서요. 비티그리 보시면 탑 크립토 게이너 1위에는 크랩코인이라는 프로젝트의 CRAP 토큰이 111.29% 올라간 0.0000058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Venus BNB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VBNB 토큰이 65.52% 내려간 14.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세상은 넓고 토큰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 7일 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가셔서 유튜브에 가셔서 또 서브스택에 가셔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